근데 이제 김주혁 같은 경우는 그 홍반장인가는 영화도 있었고 광식영, 광태, 그래서 되게 이렇게 재기발랄한 코믹 연기도 잘하고 되게 이렇게 연기 나이에 비해서 연기 잘하는 배우였고, 그다음에 장진영 같은 경우는 뭐 찍은 영화는 다 이렇게 여우주연상을 받을 정도로 좋은 배우였고. 소름도 같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제 기억이 어떻게 그렇게 두 사람이 그렇게, 물론 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돼 있지만 평범하게 이렇게 사라지나. 지금도 눈에 선한 게 이제 장진영 씨가 먼저 세상을 떠났잖아요. 근데 이게 청년을 이제 3년을 촬영을 했어요. 3년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기대를 하고 걸었는데 갑자기 이게 영화 평가하는 곳하고 친일 논쟁이 나니까 그 이제 밤새 그 보면은 그 댓글을 읽는 모양이에요. 집에 가가지고 진영이가. 근데 이제 아니 그거를 왜 그 댓글을 읽어서 이렇게 자신을 그렇게 아프게 만드니?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게 내가 100개의 악성 댓글을 읽다가 한두 개의 선플이 나오면 그게 자기한테 너무 힘이 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화 안 보신 분들 보세요. 거기 일장기 든 거 다 있고 공동여자 얘기 다 나옵니다. 이런 선플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위안이 돼서 계속 보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벽 4시까지 막 보고.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위암으로 저희가 세상을 떴는데 한 1년 이상을 그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여배우가.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도 하죠. 그런 스트레스가 어떻게 보면 더 악화시키지 않았을까, 초기 증상을. 그리고 이제 김주혁이란 배우도 되게 힘들게 온 배우인데 청년으로 해가지고 잘 됐으면 훨씬 더 이제 더 큰 배우로 클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 되게 힘들어했었죠. 김주혁도. 그런데 당연히 이제 그런 거 잘 극복하고 좋은 위치에 이렇게 가는 순간에 또 김주혁이란 배우가 또 사라지니까 안 돼 보이고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모습들이 감독님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 고 장진영 씨 연기가 보통 배우들이 자신의 가장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더 잘 알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비치든지 간에 그 영화 속의 박경원이 되고자 했던 노력이 굉장히 좀 그것에 올인하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들 만큼 화면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 여담인데 이제 진영이란 배우는 데뷔작 때부터 소름이라는 영화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여배우들이 관심 있는 거는 그 어떻게 하면 내가 화면에 예쁘게 보일까. 근데 첫 촬영을 나왔는데 이제 머리도 막 헝클어뜨리고 하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배우 이제 모델하던 배우였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림하고 다르게 연출이 가니까 이제 굉장히 아무튼 스트레스를 받았었죠. 거부도 많이 하고 혼도 많이 나고 이제 저한테.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백컷을 찍는데 99컷이 어둡고 칙칙하고 하다가 한두 컷만 예쁜 컷으로 가봐라. 이 아름다움이 얼마나 예쁜지.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예쁘게만 보이려고 애를 쓰니 배우가. 응?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뭐 지금이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현장에서는 호랑이가 놀라셨죠. 박살이 날 정도로 이제 그렇게 했었죠. 이제 울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터득한 게 이제 자기가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영화가 완성됐을 때 보니까 파워라는 게 이제 그 외국 여배우들한테 느끼는 파워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자기가 망가지는 모습을 관객들한테 보임으로써 리얼하게 다가가는 거죠. 파워가. 근데 그것마저도 예쁘게 망가지고 하려다 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보면은 그런 연기를 곧잘 하는데 당시만 해도 되게 그 힘든 연기였죠. 배우들이 싫어하는. 그 고공 그 비행 시합을 우승하고 나서 굉장히 이제 많은 그 주변에서 환호하고 축하할 때 그 묘하게 그 교체되는 그 감정을 표현하는 그 얼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해서 그러니까 뭐랄까 감독과 주변에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결국 그걸 표현하는 거는 배우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장면이 되게 그 미리 얘기를 했죠. 이제 왜냐면 그게 요즘은 이제 CG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많이 찍지만 그 장면은 그 자체로 그 인파가 실제 엑스트라예요. 예. 한마디로 겁나게 많았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거는 하늘에 찍은 거는 디지털 어떤 CG가 좀씩 들어갔는데 그거는 그 자체로 그래서 카메라 세 대를 동원해서 한 대는 뭐 박정호 얼굴 잡고 뭐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인원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한번 NG가 나버리면 그 중국 사람들이 다 중국의 또 현장 감독이 다 정리를 시키고 하다 보면 해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 영화를 그 장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해가 거의 질 무렵에 찍은 장면이에요. 그래서 거의 이거는 한 번에 가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 전에 다행히 그 장진영이랑 배우하고 이제 이 장면은 이렇게 가려 많은 얘기를 했던 터였기 때문에 근데 그 표정 볼 때마다 제일 이렇게 짠한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 영화 외적인 게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청현이라는 혹은 박경원이라는 인물에 대해 자기 연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좀 어려운 얘기인데 현장에만 있던 얘기인데 눈앞에서 1,500명, 800명의 사람이 박경원을 연호하면서 내가 1930년대나 이렇게 그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다시는 받기는 힘든 것이죠. 이제 배우로서. 그랬을 때 엄청난 그 고생을 했던 때 그걸 찍을 때가 아주 뭐 돈도 부족하고 중상자 행보도 심하고 현장에서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주 그 청년 외적인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는 그 다음에 여자로서 나는 여기에 이를 악물고 산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씬이에요. 그 영화 외적으로 나는 반드시 산다 여자로서. 강렬할 수밖에 없는 네. 장면이었네요. 아주 그 카메라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아주 강렬하고 그 커트를 외쳤을 때 또 그 울고 있던 모습이 선해 서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막 그 디렉팅하고 자기 인생하고 영화가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형훈을 생각해봐라고 했을 때 눈물이 나고 그다음에 자기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배우로서 이 자리에 섰을 때까지의 그 느낌 내가 30대 중반을 이르렀을 때 내 이 자리에 선다는 배우로서의 그런 도끼 같은 것도 보이고 모든 게 지나가는 순간이죠. 주저앉고 싶을 정도의 어떤 괴로움도 있었고 그래서 그 장면을 볼 때는 그 청년 외적인 모습이 아주 많이 보이는 같죠. 묘한 표정이. 그리고 박경원의 마지막 비행 장면도 저는 그 장면의 연출이 굉장히 신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런 속도감과 여러 가지 그 커트를 결합한 방식들 이런 것들 사실 그동안의 한국 영화에서도 지금도 사실 그런 식의 박진감 넘치는 그 시퀀스를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연출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 모든 시간을 그 할애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콘티 자체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지 않고 CG, 3G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찍으면 3G의 한 커트를 빼고 실사 장면을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0%를 찍어가는데 미국에서 찍은 거는 이제 계곡 사이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비행기라든가 롱샷이라든가 배경, 흐르는 배경 같은 걸 찍고 영화 복역기 모형을 1:1 모형을 실제 만들어서 산발이라고 하는 그
삼각대 위에 큰 대형 삼각대 위에 올려가지고 리모컨으로 이걸 조정을 할 수 있게 이제 만들었죠, 비행기를. 그다음에 그 물하고 그 바람을 굉장히 센 거를 이제 앞에서 뿌리고 옆에서 뿌리고 해가지고 찍어서 블루 스크린 앞에 찍어가지고 그걸 이제 합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뭐 거기에 모든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간하고 돈하고 해서 거의 뭐 장준영이라는 배우가 이제 눈앞에 막 이게 맞으니까 탈진할 정도로 힘이 들었죠, 찍을 때. 정말 그녀의 대표작이면서 감독님의 대표작인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네요. 제가 이 정도로 이제 감독님하고 좀 영화의 부분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관객분들도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아요.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사실 청년을 오늘 처음 봤는데 장진영 배우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처음 매료된 배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화를 보는데 내내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지금은 굉장히 절묘한 캐스팅이 된 것 같아요. 그 요절한 실제 박경원과 장진영 배우가 교차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연출 같은 것도 너무 훌륭한 것 같고 그 당시에 결정 테러가 있었을 때 저는 너무 어렸지만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좋은 영화여서 진짜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혹시 감독님이 의도하신 건가 싶은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 그 마지막에 그 박경원이 비행하는 장면은 박경원 자체가 굉장히 무모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어서 그 대회에서는 수직으로 무모할 정도로 상승을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무모할 정도로 계속 비행을 고집하다가 하강에서 추락해서 죽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 내내 흐르는 비장한 정서가 어떻게 보면 그 장면에서 박경원이 혹시 자살을 하려는 정도로 무모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 감독님은 그 대회에서의 상승과 하강을 대비하려고 하셨던 건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사료를 쭉 봤는데, 그러니까 그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있었고, 그다음에 박경원이 이륙하고 났을 때 여기 보면 탈의실의 그 옷장 안에 그 신문을 놓고 간 걸 나중에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알고 간 거죠, 사실은. 그다음에 그 당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주변 사람들의 얘기로는 그 박경원의 성격으로 봤을 때 절대로 기술을 돌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 여자는 가면은 간 것이었고 폭풍을 알고도 갔기 때문에 절대로 돌아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든 살든 갔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정설이었고, 그래서 거기에 입각해서 이제 찍었죠. 그거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박경원의 상황이라는 게 약간 꿈이 없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박경원이 그러니까 내 꿈은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그러니까 내 조국이 없는 상태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내 열정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뚫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시대의 아픔이 너무 큰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많은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그다음에 많은 친일파들이 사료를 보면은 가장 어려운 점이 상당수의 친일파들이 독립운동 경력이 있어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이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현듯.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변절을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물론 이 사람들을 용서하자는 소리는 아닌데 마찬가지로 박경원이라는 인물도 똑같은 그 시대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어떤 상상의 어떤 거라기보다는 사료에 나와 있는 거에 입각해서
어차피 예정된 코스였죠. 그다음 실제로 그 와스의 폭풍이 추락할 당시에 굉장한 그 어려운 비행 상태였고, 그다음에 복역기라는 기종 자체가 비에 약한 게 이 캐노피가 없잖아요. 물이 다 들어오게 돼 있고, 그다음에 날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한 소재로 만들어져서 아무튼 되게 그 본인 판단하에 간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전.